서울 외곽의 이른 아침, 도로는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택배 차량 핸들을 꽉 쥐고 배송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한 노인의 모습에 그만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왔다 갔다 불안하게 서성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지나칠 수 없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성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 불안해 보였어요. 우리 집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쯤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할머니의 말씀에 태성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 배송할 물건도 많고 상사의 재촉 전화가 곧 올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결심한 듯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디 사시는지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씀하려다 입을 다무시는 모습의 태성은 할머니가 주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태성은 배달 일정을 잠시 미루고 할머니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자 태성은 자신의 점퍼를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히는 듯했으나 이내 환한 웃음으로 태성을 바라보셨어요. 고마워, 젊은이. 요즘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나? 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와 태성은 주택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풍경을 유심히 살피며 가끔 멈춰 서기도 했어요. 태성은 인내심을 갖고 할머니의 페이스에 맞춰 걸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할머니, 혹시 집 근처에 특별한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거 있으셨나요? 태성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맞다. 우리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어. 큰 감나무 말이야.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곤 했지. 태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단서가 생겼군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나무가 있는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날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 이름은 몽이야. 아침마다 마당에서 짖곤 했는데 할머니의 말씀에 태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며 주변을 살피던 중 문득 멀리서 작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담장 너머로 작은 흰 강아지가 짖고 있는 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집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여기야. 여기가 맞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집 앞까지 안내했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서자 할머니가 갑자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흐릿한 듯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말 여기가 맞으신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와 강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여기가 맞아.
내 집이야. 태성이 할머니와 함께 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몇 명의 경찰과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말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와 태성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것이 낯설다는 듯 불안한 눈빛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에 태성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찰 한 명이 빠르게 다가와 태성과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분을 직접 데려다 주신 거냐? 경찰관의 놀란 눈빛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가며 무언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침부터 실종되셔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신고받고 수색 중이었습니다. 태성은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던 거였군요. 그때 집 안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남성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그가 다가와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그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중년 남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죠. 경찰들과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태성은 이 집의 규모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중년 남성의 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를 무사히 찾았네요. 중년 남성이 태성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태성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고 있을 때 집안에서 나온 비서로 보이는 직원이 그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윤성우 회장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태성은 명함을 받아들고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명함에는 대한물류 회장 윤성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한물류는 바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택배회사의 모회사였죠. 즉, 이 사람은 자신의 회사 최고 책임자였던 겁니다. 혹시 대한물류 회장님이신가요? 태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성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성의 유니폼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가 우리 회사 직원이었군.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태성은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회장님을 이런 상황에서 만나다니 말이죠. 게다가 자신이 도와드린 할머니는 회장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윤성우 회장은 태성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함께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잠시 눈을 뗀 사이에 나가셨더군요.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게 마지막 일 줄 알았습니다. 온 동네를 뒤지고 경찰까지 동원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길을 잃고 계셔서 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손난로를 꺼내 윤성우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집 주소도 이름도 모르셔서 혹시 길 잃으실까 봐요. 이 수첩에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드렸고 날이 쌀쌀해서 손난로도 드렸습니다. 윤성우 회장은 태성이 건넨 수첩과 손난로를 받아들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수첩에는 정성스럽게 할머니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손난로는 아직도 따뜻했어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예요. 모시고 살다가 오늘 아침 잠시 눈을 뗐는데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정을 찾은 듯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가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아들 곁에서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치매라. 그러니까 길을 잃으신 거였군요. 태성의 말에 윤성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픔과 고통이 묻어났어요. 작년부터 조금씩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했어요. 특히 회사를 이끄는 바쁜 일정 속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정말 힘드시겠네요. 태성의 말에 윤성우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었던 거였네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할머니는 태성을 자꾸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나 좀 도와준 착한 청년이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인연이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평소와 같이 물류센터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었죠. 야, 김태성. 너 무슨 일 있었어? 같은 팀 동료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태성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 그래서 오늘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신대. 너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태성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에? 그게 말이 된다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곧 센터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긴장한 모습이었죠. 검은 고급 세단이 물류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윤성우 회장이었어요. 그는 물류센터 직원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센터장과 관리자들이 급히 달려와 인사를 건넸죠.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로? 윤성우 회장은 센터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발견하자 곧장 그에게 다가갔어요. 직원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 덕에 제가 어머니를 다시 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사의 회장님이 계약직 직원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태성은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도와드렸을 겁니다.
윤성우 회장은 태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일이라고요? 자네가 어머니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네 같은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윤성우 회장은 태성을 본사로 불렀습니다. 웅장한 본사 건물 앞에 선 태성은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평소에는 들어갈 일도 없는 곳이었기에 더욱 낯설게 느껴졌죠. 로비에서 비서가 그를 맞이해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성 씨. 윤성우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태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펼쳐졌어요. 태성은 어색한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회장님. 윤성우 회장은 태성을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자네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와 책임감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태성은 조용히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내가 찾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CS팀 정규직 제안하겠습니다. 태성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약직 택배기사에서 본사 정규직으로의 제안은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태성의 말에 윤성우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를 업어다 들인 그 손이 우리 회사를 움직이는 손이 될 겁니다. 태성은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기회가 자신에게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상을 받다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성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자네는 그 마음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태성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윤성우 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태성은 본사 CS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업무는 그만뒀지만 고객 응대에서 누구보다 따뜻함이 묻어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고객들의 감사 메시지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태성 씨, 오늘도 칭찬 문자가 많이 왔네요. 팀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태성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친절함과 진심 어린 응대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태성의 말에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가 더욱 그를 빛나게 만들었죠. 태성의 책상 한켠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와 그 옆에 함께 걷는 택배기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태성은 가끔 할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셨어요. 비록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는 날도 있었지만 언제나 착한 청년이라고 부르며 반겨주셨습니다. 윤성우 회장은 태성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어요. 태성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이내 CS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을 구했고 한 가족을 다시 만났고 결국 한 인생을 바꿨다. 이 문장은
태성이 자신의 일기장에 적은 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날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윤성우 회장은 회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태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친절과 책임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고 많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성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고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